이 영상은 3월 25일 금요일 경기가 끝난 후 촬영한 영상입니다. 그 이후 진행된 시범 경기 기록은 기록할 수 없던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김원중 선수의 긴 부상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꽃겨울팀은 롯데 팬으로서 3명의 의견이 일치할 뿐 정답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레이브님은 투수 경력 20년 이상 바이오메커니컬 피칭을 공부하신 왕투수맨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부드럽고 즐겁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시범 경기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최준용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두되었던 최준용 선수 선발 과연 괜찮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말이 많은 레이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최준용 선수가 시범 경기에 선발로 깜짝 등판을 해서 3이닝 소화를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선발 전에도 약간 롱릴리프 형태로 어쨌든 2, 3회 정도 소화를 하고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부산 갔다 온 날이라서 경기를 정확하게 못 봐서 최준용 선수의 선발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레이븐님이 말씀이 길어지실 것 같아서 영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토픽에 관해서 저희가 뭐 많이 말할 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아직은 아니지 않나. 많은 분들이 같이 보셨겠지만 불펜 투수일 때와 선발 투수일 때의 구속 차이가 조금 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어쩔 수 없죠. 또 선발은 불펜처럼 던지면 너무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펜으로 던질 당시에 평균 직구 구속이 146km에 달하던 선수가 선발로 등판했을 때 기록을 보면 NC로 옮기신 그분을 상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145km를 넘기는 직구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체력 안배적인 부분에서 개인이 조절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차이라면 스태미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심지어 프로에 지명받고 퓨처스리그에 있으면서도 선발 투수로 출장했던 기록은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2년 동안 선발 투수로 여길 수 있는 투구수 69 이상을 던진 기록이 2년 동안 8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8번 중에서 89 이상 투구했던 거는 4번에 불과하고요. 99 이상이 한 번이었고 109 이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대로 선발 투수를 경험해본 기억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심지어 선발 투수로 나와서 던졌던 그 상대 팀들을 보면 개성고나 부산고가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지역대회 라이벌 간의 경기에서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 아무래도 내가 잘 던지는 선수긴 하니까 근데 나는 불펜 투수였으니까 쥐어짜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구님 말씀에 저는 약간 이제 의문인 건 선발 투수라서 구속을 줄인 것도 있지만 시범 경기라서 구속을 조금 더 줄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곁들여 볼게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최준용 선수 불펜에서 직구 구사율이 70% 이상 넘어가죠. 거의 직구 구사율 만 70%가 되는 선수에다가 구속이 빠르고요. 그리고 RPM 회전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선수가 1회를 던진다고 하면 엄청난 위력의 투수죠.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면 타순이 적응을 해버린다.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 커브가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발 투수의 유형은 구종이 일단은 많은 투수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선발은 5, 6이닝을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준용 선수는 구종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모습이고 저는 이런 빠른 구속과 좋은 회전수를 갖고 있는 선수는 특히 직구 구사율이 높은 선수는 불펜에는 아직까지는 맞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최준용 선수는 어느 보직에서든 뭐든 간에 잘할 거예요. 최준용 선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조금 1년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우리 불펜 7, 8회 메이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선발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고요. 최건이라던가 이강준이라던가 그런 선수들을 좀 메이드를 먼저 해놓고 우리 불펜 특히 필승조에 걱정이 없을 때쯤 좋을 것 같고 그러고 풀 이닝을 선발로 계속 뛸 수 있을까 하는 체력적인 문제도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영구님과 저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고요. 우리 투수 전문 왕투수맨 레이브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투수는 또 뭐야?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일단 커브 장착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게요. 저는 커버 장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직 최준용을 3피치로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피치 선발 투수인데 그러면은 이제 위닝샷을 체인지업으로 가져가야 되고 유인골을 슬라이더로 가져가야 되는데 체인지업도 그렇게 완성된 투수는 아니었거든요. 작년까지. 그렇죠. 그 체인지업도 포크볼을 대체하기 위해 던지기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최준용에게 지금 마스터된 구종이라고는 직구 슬라이더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수가 2피치로 선발을 뛰는 게 현대야구에서 가능하냐? 절대 안 되죠. 지금같이 수비 시프트도 활성화되어 있고 불가능합니다. 저 투피치 선발 생각나는 선수 있습니다. 누구요? 한 명 있습니다. 별명이 딸기인 선수. 같은 선수구만. 그건 차치하고요. 아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은 있는데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팀에서 5선발 안에 들어가서 꾸준히 활동을 했던 기록이 있으니까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근데 사이드암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네. 상하 무브먼트가 아니고 좌우 무브먼트로 승부를 보는 투수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야구에서 그 선발 투수는 무조건 이득을 보고 갑니다. 이재학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봐서. 그런 피치를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선수는 구종을 벌써 추가를 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제 구종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스태미나 문제 같은 거는 자기가 피치 조절을 분명히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준용 선수의 장점은 제가 스트라이크를 2m 이상 딛는 폼에서 나오는 회전수, 이게 최준용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데 자꾸 깔끔하게 간결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최준용 선수가 우리의 셋업맨으로 활약을 할 때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최준용 선수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없어진 셈이죠. 그러면 최준용 선수를 냉정하게 말해서 이 선수를 왜 쓰죠? 라는 결론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선수를 선발로 왜 쓰냐? 그러니까 자기 무기가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왜 쓰는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재학 선수가 만약에 체인지업을 잃었어요. 그럼 이재학 선수 쓸 거예요? 아니 그거 너무 특별한 예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자기 무기를 잃게 되는, 자기 특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 장점을 가져가면서 선발을 던지려고 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몸이 박살이 나겠죠. 그렇겠죠. 아프지. 네, 그렇게 던지던 투수가 메이저리그에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분 하나 있죠. 머리 길게 기르셨던 분. 또 워낙 좋아하시잖아. 실제로 폼이 비슷해요, 둘이. 물론 최준용 선수가 린스컨보다 신체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버틸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이 선수가 선발을 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폼을 가져갔을 때.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직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좋은 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굳이 자기 특장점을 왜 포기를 하냐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폼과 이 회전수를 갖고 이 구속을 갖고 선발을 하기엔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다. 왜냐면 본인의 특유 스킬이 만약에 최준용 선수가 정말 선발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보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우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메커니즘으로만 봤을 때 KBO 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선수입니다. 이 의견은 저의 의견과는 거리가 먼. 일단 레이브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란 거. 아 근데 그 선수가 뭐 논란이 있었든 어쨌든 그 선수 자체는 완벽한 바이오 메커니즘을 갖고 있죠. 제가 안우진 선수의 뭐 과거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교보제로서 누구를 참고해야 되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안우진 선수가 선발에서 성공을 못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지만 성공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공을 했냐? 안우진 선수가 처음에 이제 구속을 포기를 했습니다. 선발로 전환했을 때 한 5kg 정도 낮췄어요. 최준용 선수하고 비슷한 거죠. 그때 이제 뭐 최원태 선수가 뭐 조언을 했다더라고요. 너는 네 장점을 왜 포기를 하냐. 그때부터 전력 투구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7이닝, 8이닝까지 155kg, 156kg를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은 안우진 선수는 바이오메커니컬 피칭적으로 가장 완벽한 폼을 구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게중심의 이동이라든지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게 신체에 무리가 덜 가면서 지속력도 갖출 수 있는 그런 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우진 선수가 피지컬적으로도 특출난 피지컬이 아니잖아요. KBO 리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거는 그런 비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준용 선수가 선발을 하고 싶으면은 한번 그쪽 가가지고 이제 누가 거기 산업 스파 좀 하나 좀
보내보세요. 레이브님은 최준용 선수의 선발을 완전 반대한다. 이 선수가 그저 그런 선수로 남고 싶으면 모르겠지만 역사를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투수라고 보거든요. 엄청 진짜 높게 평가하시네요. 당연하지만.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그저 평범하게 남는 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필승조 개편도 안 된 상황이고 필승조가 한 5명, 6명까지 확보가 되면은 그때 뭐 선발을 한다고 하고 싶으면은 뭐 선발 수업을 진짜 장기적으로 2년, 3년씩 한번 받아보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꽃겨울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최준용 선수의 선발은 물론 최준용 선수는 무슨 어떤 보직을 맡든 간에 잘 해낼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게 꽃겨울팀의 의견이고요. 오늘 최준용 선수 영상을 찍은 것은 왕투수맨, 투수 전문가 레이브님의 의견을 또 듣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늦었지만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최준용 선수가 불펜으로 갈지 선발로 갈지 정해지지도 않았고 선발하고 싶으면 일단 이번 시즌은 팬덤을 합시다. 아니 그냥 내년에 박세웅 선수 군대 가면 그때 합시다. 나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박세웅 군대 가면 그때 합시다. 그 선발 자리가 비면은 어차피 선발이라는 것도 시도를 해보고 김원중 선수처럼 시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스프링 캠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꽃결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꼭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현재 시범 경기 및 정규리그까지 아프리카TV에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꽃겨울과 같이 야구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나은 롯데의 딸 꽃겨울과 작가님들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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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님이 그렇게 시간 작게 걸리는 투수전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아니 오늘은 근데 내가 왜 왕투수맨이야 또? 투수 구종 많이 던질 줄 알았잖아. 근데 오늘은 세영이가 너무 잘 던졌어 진짜. 예. 아니, 예. 예.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나서 오래 기다렸잖아 지금.